Recording in progress. 안녕하세요. 브라운백 세미나 14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워크플로우 자동화입니다. 이 워크플로우 자동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오늘 살펴볼 건데요. 이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도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워크플로우에 관련된 사례, 그리고 이런 도입 전략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워크플로우라고 하면은 기존에 RPA라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예전부터 존재했던 그런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런 RPA 방식에 왜 굳이 또 워크플로우 이야기를 하는지 오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워크플로우 일단 도구를 좀 살펴볼 건데요. 이 워크플로우 도구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번 세미나 시간에 좀 살펴볼 도구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제약을 둘 생각인데요. 이 워크플로우 도구 중에 메이크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요 메이크닷컴이라는 사이트에서 워크플로우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워크플로우 도구들은 이러한 생성형 AI 기술들을 갖다가 워크플로우, 즉 RPA를 구성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메이크라고 하는 사이트를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어떤 그 작업의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 프로세스 중간중간에다가 이런 LLM들을 배치해서 실제 기존에 우리가 단순하게 진행했던 RPA보다 굉장히 뛰어난 이런 워크플로우를 구성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피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제피어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다양한 형태의 도구들을 갖다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도구 중에 AdNAN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 도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메이크나 제피어하고 비슷하게 이런 워크플로우에다가 생성형 AI, 특히 LLM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어, 중간에 사람 같은 의사결정하는 그런 로직들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에 생성형 AI를 적극 도입하는 워크플로우 도구들인데요. 이 도구들이 이제 약간의 특성이 있습니다. 메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전 이름이 그 여기 보는 인테그로맷이라는 이름인데요. 이 이름에서 메이크로 바뀌었는데 이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무료 버전은 그 한 1000번 정도의 작업을 하는 것까지는 돈을 안 받고 그 이상부터 이제 돈을 과금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 편의성은 뭐 시각적 빌더를 이용해서 이렇게 돼 있고 다양한 앱들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 다양한 앱들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글 캘린더라든지 뭐 노션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일종의 앱이고요. 우수한 플로우 차트를 이용해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학습 곡선은 중간 정도 되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저희가 한번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웹브라우저를 가지고 메이크닷컴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들어가 보면 메이크닷컴에서 이런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프리로 해서 이렇게 워크플로우를 작성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어, 굉장히 다양한 워크플로우 사례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워크플로우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까지는 살펴볼 수가 없어서 이 메이크에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메이크 관련된 거는 여기 업무 자동화 뭐 이런 게 있는데요. 형식으로 영상에서 한번 바꿔주게 되고요. 보면요. 그래서 네, 여기 그래서 보시면 최종적으로는 제가 미디어 이런 구글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퍼플렉시티 AI를 가지고 오픈 AI를 가지고 어떤 데이터 타입을 만들고 그 타입 만든 걸 가지고 다시 노션까지 연결해서 뭔가 우리가 지정한 작업들을 중간에 AI들을 이렇게 개입시켜서 이렇게 쉽게 만드는 구성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메이크입니다. 이 메이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다양한 들어가서 보게 워크플로우를 됩니다. 이렇게 진행을 시킬 수 회의가 있는데요. 가지고 있는 여러 여기에는 이제 가지 이 그런 강의 같은 캘린더 경우에 여기 한번 보시면 이런 것들을 메이크 화면에서 마우스 클릭으로 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구글 캘린더네요. 여기는 구글 캘린더를 한번 확장해 보면 이 캘린더를 갖다가 넣으면 마이 캘린더라고 하는 걸 하고 여기에다가 캘린더에 있는 속성들을 읽어올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필요한 게 요 아이콘 하나에 이 캘린더를 연결할 수 있는 인증 관련된 것들이 있고요. 여기에 구글 캘린더에 인증하는 거, 구글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를 인증해주면 이 캘린더에서 제공하는 그런 기능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뿌려줍니다. 그럼 이 기능들을
클릭해서 설정을 해주고 설정한 기능들을 갖다가 다음한테 다음으로 그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그 설정한 기능들을 다음 시나리오에다가 값으로 넣어줘서 여기다 이제 오픈 AI 챗GPT한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거죠. 챗GPT에다가 이 캘린더 정보를 추출해가지고 추출한 걸 가지고 여기다가 나는 뭐고 이걸 가지고 뭐 할 거고 이런 걸 가지고 이 자료를 기반으로 뭘 만들어줘 라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고요.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한 거를 가지고 또 다음 프로세스, 다음에 또 다른 거를 연결해주고 그거를 가지고 뭐 이메일을 발송한다거나 그걸 가지고 노션에다가 저장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작업들을 쭉 하는 것들이 바로 메이크의 워크플로우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메이크에 관련된 실제 사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메이크닷이라는 요 사이트에서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나 이런 채널들을 활용하면 메이크에 관련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뭐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저는 이제 요즘에 이런 걸 많이 쓰는데요. 메이크를 이용한 업무 자동화를 구현하고 싶어. 실제 업무 자동화 사례를 따라하기 식으로 자세히, 자세히 설명해줘. 이렇게 이제 그 생성형 AI들을 이용하면 지금 제가 보는 건 클로디 같은 건데요. 이 클로디의 싱킹 기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웹 서칭 기능도 들어가 있어서 이런 업무 가이드 같은 걸 굉장히 빨리 만들어주죠. 아, 여기 잘못 지침이 됐네요. 요 메이크가 개발 메이크로 지금 인식을 해서 엉뚱한 걸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워크플로우 동화 보고 거기다 사이트 이름을 한번 이렇게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다시 구체적으로 알려주죠. 요 메이크가 개발에 있는 그 메이크가 아니라 워크플로우 자동의 메이크다. 이렇게 해주면 얘가 워크플로우 실습 예제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제 이런 거를 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어떤 책 보면 되나요? 어디에 매뉴얼이 있나요? 이건데 이 생성형 AI의 굉장히 뛰어난 추론 능력과 검색 엔진을 활용하면 이런 형태의 학습 컨텐츠들은 굉장히 빨리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 시나리오 보면 이메일 자동화 워크플로우 실습인데요. 구글 시트에서 이거를 읽어서 하는 시나리오가 있네요. 이 시나리오를 하기 위해서 메이크에 로그인을 하고 시나리오 이름을 설정하고 구글 시트나 이런 것들을 쭉 입력하는 순서들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영상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좀 학습을 하시면 이런 메이크를 어떻게 쓰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제피어를 좀 알아볼 건데요. 제피어 같은 경우에도 한번 이렇게 쳐보면요. 제피어 같은 경우에는 오토메이트 AI라고 이렇게 이름이 돼 있는데요. 얘도 사실은 그 비슷합니다. 메이크하고. UI도 비슷하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워크플로우에서 이렇게 이름을 지정하고 여기에다가 다양한 그 도구들, 외부 도구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LLM들을 갖다가 연결시켜서 이런 거를 이용해 그 업무 자동화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런 식의 프롬프트를 잘 설정해서 예를 들어서 지메일에서 어떤 메일이 오면 이거를 정리해서 노션에다 어떻게 저장해. 예를 들어서 GitHub에 소스 코드가 올라오면 그 소스 코드의 상태를 체크해서 이거를 슬랙에 연결되어 있는 개발자들한테 어떤 식으로 알려줘. 뭐 이런 식의 이제 프롬프트를 잘 도입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앞에 데이터, 뒤에 데이터를 잘 할 수 있게 연결시켜 주면 그 작업을 굉장히 빠르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피어 관련된 것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생성형 AI를 이용한 샘플을 만들거나 또는 유튜브 같은 거에 가서 이렇게 쳐보면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좀 학습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피어 같은 경우에는 이 메이크보다 더 많은 이렇게
외부 서비스를 연결시켜 놨고요.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세 가지 워크플로우 도구 중에 사용 방법이 가장 쉽습니다. 그리고 심플한 단계별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이 제피어의 가장 큰 단점은 이게 유료고 돈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거죠. 초보자 대상으로 이렇게 업무 자동화해서 내가 작은 규모로 쓸 경우에는 제피어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NAN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NAN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ANIO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제공이 되는데요. NANIO 같은 경우에는 역시 AI 워크플로우 오토메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UI를 갖고 있습니다. 프로세스는 메이커나 제피어하고 거의 똑같고요. 여기다 AI 에이전트를 연결해서 뭘 했던 거를 받아서 어떻게 처리하고 뭘 해라. 이렇게 프로세스를 정의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기본적인 NAN의 업무 프로세스고 얘도 기본적으로 앞서 말했던 메이크나 제피어처럼 다양한 외부 도구들을 이렇게 쭉 갖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실제 사용 방법이나 업무 실제 사례 같은 것들도 아까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서 생성형 AI 도구를 이용하면 이제 학습 매뉴얼 같은 거 만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NAN으로 이렇게 해보시면 NAN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NAN을 한번 학습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피어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보자가 사용하기 좋은데 일단 과금이 좀 많이 되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급자들 일반적으로 이런 워크플로우를 많이 활용할 경우에 메이크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NAN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라이센스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공정 오픈소스라는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완벽한 오픈소스는 아니고 너가 상업적인 용도로 쓸 때는 이 오픈소스 아니야. 하지만 너가 상업적인 용도가 아닌 너네 조직 안에서만 쓸 거면 오픈소스를 써도 돼. 라는 라이센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NAN 같은 경우에는 이 개발자 기술팀이 그 기업 내부에 워크플로우 자동화하는 부분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NAN 같은 경우에 라이센스 자체가 상업용 모듈에는 제한을 걸지만 기업 내부 또는 조직 내부 특정 조직, 뭐 대학이나 이런 내부에서 우리가 내부 있는 사람들만 쓰는 용도의 이런 메이크나 제피어 비슷한 AI 워크플로우를 구축할 때는 이 NAN이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을 위한 어떤 워크플로우 자동화나 이런 AI 시스템을 구축할 때 첫 번째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오픈소스 중에 하나가 NAN이고요. NAN은 그 메이크나 제피어만큼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실 특정 업무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런 오픈소스로 공개된 거에 비해 그 오픈소스나 개발자 친화적이다 보니까 제피어나 메이커에 비해서는 학습 곡선이 좀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알아야 되는 게 일단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개발자들은 사실 NAN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쓸 수가 없어서 이런 NAN을 만약에 조직 내부에 도입을 한다고 했을 때 이 NAN에 관련된 거를 쉽게 쓸 수 있는 이런 운영 정책 같은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체 호스팅을 통해서 특정 조직 내부에 이런 뭐 AI 워크플로우를 구축할 때 현재 많이 쓰는 그런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NAN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개인들이 가볍게 쓸 수 있는 것들은 제피어를 이용해서 활용하시면 되고요. 좀 더 규모 있는데 좀 내부 구축까지는 아닐 경우에는 메이크가 좀 더 좋은 선택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워크플로우 자동화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워크플로우 자동화가 말은 복잡한데 그런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메일 마케팅을 할 건데 신규 고객이 가입됐어요. 그 신규 고객한테 뭘 해줘야 되나요?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이메일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워크플로우 자동화 안 하면 어떤 프로세스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이트를 하나 구축을 했는데 회원 가입을 했어요. 회원 가입을 하면 사용자가 그 DB에서 그 회원 가입한 정보를 하나씩 열어보면서 사용자가 그 사용자의 맞춤형 이메일을 하나씩 써줘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구글 시트에다가 신규 고객 정보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지메일로 자동 환영 메일을 발송하고, 슬랙에 신규 고객이 올랐다는 걸 알려주고, 그 다음에 CRM 시스템에다가 이런 부분에다가 동기화를 시켜서 이메일 응답률을 추적하고, 이런 것들을 쭉 자동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 프로세스를 만들고 여기다 하나씩 이어가지고 자동화가 가능한 거죠.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형태의 뭘 하고 뭘 하고 뭘 하고 그럴 경우 이런 타입 이런 타입 그래서 뭐뭐뭐 이렇게 하면은 기존의 반복적인 패턴을 갖고 있는 업무들이 굉장히 빠르게 자동화가 되고 업무 효율성, 생산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쓰는 도구가 바로 워크플로우 자동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업무 자동화 사례도 또 하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트렐로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개발 같은 걸 할 때 카드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이거를 뭐 개발팀이는 슬랙에다 전달시키고 그 만든 자료를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생성하고 캘린더에다 일정을 하고 뭐 이벤트 일정 등록을 하고 지메일 가지고 뭐 청구서를 날리고 뭐라고 하면서 이런 기존에 사람이 했던 단계별 복잡한 의사결정이 필요했던 부분에 RPA는 복잡한 기능을 넣을 수 없지만 생성형 AI가 들어가 있는 AI 워크플로우에서는 이런 복잡한 의사결정을 프롬프트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전자상거래 자동화도 가능하고 교육 학습 관리 자동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기존의 그 큰 투자 없이도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그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개인 단위의 뭐 내가 했던 어떤 업무, 뭐 예를 들어서 뭐 운동에 관련된 걸 뭐 한다, 식단에 관련된 걸 한다,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기업 안에서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것들, 그리고 좀 더 이해관계자가 복잡한 워크플로우까지 이런 워크플로우 자동화 도구들을 이용하면 다양한 형태의 생산성 상승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워크플로우 자동화 도입 전략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플로우 자동화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상태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황 분석 및 준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이 준비를 통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조직의 역량, 조직의 준비도를 평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현황 분석 및 준비, 업무 프로세스 분석, 조직 준비도 평가, 이런 것들을 잘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런 현황 분석 및 준비가 끝나면 이걸 바탕으로 도입 전략을 수립하고요. 이 도입 전략을 수립할 때 사실 처음부터 모든 걸 한 번에 구축하는 형태로 가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일럿 프로젝트라는 걸 만들어서 잘게 잘게 쪼개고 그 쪼갠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를 단계별로 만드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들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 파일럿 프로젝트를 잘 선정하고 그 선정된 거를 기반으로 하나씩 검증해 가면서 가야 되죠. 근데 이 파일럿 프로젝트 선정 검증을 너무 시간을 길게 잡아버리면 지쳐서 사실 성과 체크도 못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럿 프로젝트의 기능들을 잘게 잘게 쪼개서 그 좀 아무리 길어도 3개월 이상 넘어가지 않는 형태의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걸 기반으로 이게 되면 뭐라고, 그걸 바탕으로 또 뭐라고 하는 이 도입 로드맵을 설정하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워크플로우 자동화 도구들은 학습 곡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제피어 같은 경우에 학습 곡선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맘먹고 공부하면 두세 시간 정도면 이 제피어의 모든 기능을 쓸 수는 없지만 제피어를 가지고 아주 단순한 간단한 이런 워크플로우들은 충분히 만들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좀 파일럿 프로젝트를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 조직에 적용했을 때 맞냐 틀리냐 그런 걸 할 때 어느 범위까지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구현 및 실행이 필요한데요. 이 구현 및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팀 구성 및 역할 분담을 잘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워크플로우 자동화하는 거를 말단에 있는 사용자들이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누군가 이 메이크나 뭐 제피어나 NAN 같은 워크플로우 자동화 도구들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구현해 주는 게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실제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직에 잘 적용시킬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팀 구성 및 역할 분담에 대한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현 및 실행할 때는 이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어낸 그 내용을 바탕으로 도구 선택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어서 그 조직에 맞는, 나에게 맞는 도구를 잘 선택하고 구현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구현을 통해서 이제 4단계에서는 성공 요인을 체크하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워크플로우 자동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직 문화 변화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AI나 이런 신기술을 도입할 때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소위 내부의 전문가 집단에서 이 외부에 잘 돌아가는 내부 시스템이 있는데 이 잘 돌아가는 데다가 잘 최적화 시켜놨는데 여기다가 굉장히 신기술이긴 한데 좀 불안정한 기술을 집어넣게 되면 이 잘 돌아가던 게 안 돌아갈 수 있거든요. 조금 생산성 높인다고 했는데 여기 기존 게 문제가 생긴다면 예를 들어서 그 마케팅 홍보하는 그 자동화를 했는데 100번 자동화하다가 한 번 실수해서 마케팅에서 난리가 난다면 이거 누가 책임지냐? 뭐 이런 조직 내부의 기술 도입에 대한 저항 요소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저항 요소를 대응할 건지 이런 것들도 이제 필요한데요. 대부분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카나리 기법이라고 해서 우리 이런 어떤 서비스 개발할 때 카나리라고 하는 새 있잖아요. 이 카나리라고 해서 광부들이 이 카나리라는 새를 그, 그 케이지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는데 카나리라는 새는 이게 이제 산소 그 농도에 굉장히 민감해서 산소가 부족하면 바로 죽어버리는 이런 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게 일종의 지표인 거죠. 그래서 이런 카나리 테스트 같은 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생성형 AI 기반의 워크플로우를 도입할 때도 이런 뭐 예를 들어서 100번 중에 90번은 잘하는데 10번이 뭐 에러가 심하다. 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술들을 도입하고 문제점을 해결했을 때 이런 것들을 실제 수행하는 또는 담당하는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할 건데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런 거를 잘 할 수 있게 동기부여를 시킬 거냐 이런 것들도 이런 워크플로우 도입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사내에 이런 정보 공유한다거나 내부에서 이런 뭐 포상제도를 만든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부의 구성원들이 이런 기술의 도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도입된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의 변화 관리가 매우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단계는 이런 것들을 도입했는데 과연 이 도입한 게 과연 성과가 있냐? 그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체크하는 작업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때 필요한 게 이런 정량적인 지표를 잘 만드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효율성이 얼마나 개선됐냐? 이런 ROI에 관련된 관점에서 이런 정량 지표를 잘 관리하는 것들, 그다음에 정성적 지표 관리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대표적인 게 이제 내부 직원들의 만족도라든지 또는 뭐 이런 서비스를 해서 뭐 우리가 마케팅이나 이런 거 했을 때 고객 경험이 개선된다든지 이런 지표들을 어떻게 잘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워크플로우 자동화 도입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워크플로우 도구에 관련된 것들을 좀 살펴봤고요. 워크플로우 자동화 사례나 워크플로우 자동화 도입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좀 워크플로우가 대표적인 걸 제가 세 개 정도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디파이라고 하는 오픈소스 기반의 저희가 수업용으로 개발해 쓰는 모아이라는 도구가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워크플로우 자동화 기능들을 이렇게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시작하고 거기서 문서를 추출하고 LLM을 이용해서 뭘 처리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쭉 지정해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워크플로우 자동화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메이크나 제피어나 NAN 이외에도 이 워크플로우, 특히 AI 기반의 워크플로우 자동화하는 도구들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장하는 워크플로우 자동화 도구들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하고 그 특성에 맞는 도구를 잘 선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표적인 메이크 제피어 NAN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가장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제피어 같은 도구들. 그 다음에 메이크를 통해서 좀 더 규모 있는 것들을 확장시키는 용도. 그 다음에 이런 제피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런 LLM하고도 결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다 제피어라고 하는 도구를 이렇게 보는데요. 여기 이런 도구에도 이런 그 컨셉들이 지금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네요. 이런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요. 챗GPT 같은 경우에 제피어 이런 식으로 인티그레이션 하는 사례들을 보면 이제 LLM에다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갖다 붙여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우리가 지금 이 수업 전체를 관통하는 LLM이라고 하는 생성형 AI 기술이 이런 워크플로우 자동화 도구에 녹아 들어가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한 다양한 활용 사례들, 그리고 업무 생산성이나 업무의 효과를 올리는 이런 작업들을 쭉 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우 자동화 사례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너무 거창한 것보다는 당장 내 업무, 내 조직에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을 잘 고민해 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도입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다양한 형태의 워크플로우를 활용하는 부분들을 넓혀나갈 수 있습니다. 이 워크플로우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반복 패턴이 명확하거나 이런 것들의 그 부분을 명확히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이제 잘 활용이 되는데 이 워크플로우 자동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한계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워크플로우 자동화는 이 업체가 제공하는 이런 업체들이 제공하는 이 통합 앱을 얼마나 잘 유연하게 붙일 수 있느냐. 사실 비전공자, 비IT 전공자 입장에서 메이크만 돼도 이 메이크 쓰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이크에서 뭔가 내가 자동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얘가 제공하고 있는 어떤 기능들을 다 이해해야 되는데 뭐 인증도 해야 되고 그 안에 제이슨부터 시작해서 IT에 대한 베이스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동화 시키기 위해서는 이 한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는데 얘가 제공하는 거 이외에 내가 맞는 거 어떻게 연결하지? 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도 일부 한계가 있다. 특히 그 NAN 같은 뭐 내부에 구축할 수 있는 도구들은 개발자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사실 IT 비전공자가 쓰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거부감이 일어나는 케이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 25년도 그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바이브 코딩하고 연결돼 있는 MCP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MCP라고 하는 이 컨셉이 있는데요. 이 MCP 컨셉을 기반으로 최근에 워크플로우 자동화도 이 컨셉 자체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MCP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요. MCP는 기본적으로 이 여기에 클로디 같은 경우에 이 엔스로피라는 클로디를 만든 회사에서 제가 제안한 방식인데요. 이런 식의 그 구성으로 돼 있습니다. MCP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MCP 서버로 해갖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형태의 도구인데요. 기존의 LLM에다가 외부 도구를 연결시킬 때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 외부 LLM에 도구 연결시키는 게 그 처음으로 시도된 게 23년도 6월, 7월 달에 오픈 AI가 펑션 콜이라는 기능을 제안을 하면서 처음으로 MCP가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MCP가 아니라 외부의 도구가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연결이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를 24년도 11월 달에 그 엔스로피라는 회사에서 LLM에다가 에브리띵 기능들을 갖다 붙이는 것들의 표준을 우리가 만들어서 제안을 한 거죠. 그게 바로 MCP고요. MCP 표준을 따르게 되면 이 LLM에서 이런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서 다양한 작업들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보이는 이 도구는 뭐가 있냐면 컨텍스 7이라고 하는 개발을 도와주는 도구고요. 셀레니움은 크롤링하는 도구입니다. 터미널은 제 그 컴퓨터에서 어떤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실행하는 그런 명령어고요. 구글 서치는 말 그대로 구글 검색하는 파일 시스템, 그 다음에 유튜버에서 자막 가져오는 서비스, 그 다음에 어떤 사이트를 개발하면 그 개발한 사이트를 디버깅하는 다 하나하나 열어보고 스크린 캡처 뜨는 기능, 그 다음에 텍스트 에디터는 이 클로디라는 앱을 마치 개발 환경처럼 바꿔주는, 그 다음에 오픈 AI GPT라고 하는 거는 그 우리 그 지브리 스타일로 이미지 그려보셨죠? 그런 것들을 이미지를 자동 생성할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MCP를 설정해주면 이런 게 가능해져요. 여기에서 한번 자, 보여드리면 이런 게 가능해지죠. 그 하늘을 나는 돼지 그려줘. 지브리 스타일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해보면 지브리 스타일로 하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이미지 그리는 기능이 없지만 지금 MCP를 통해서 뭘 호출할 수 있냐면 여기 오픈AI GPT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AI GPT를 이용해서 오픈AI의 달리 API를 이용해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1024에 24 크기를 갖는 하이 퀄리티의 이미지를 지금 만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이런 이미지 그리는 걸 하려면 LLM 자체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그 이미지 못 그렸다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는 LLM에서 검색 엔진을 구현해주지 않으면 LLM 자체가 외부에서 데이터를 검색할 수 없었다는 거죠. 기존에는 LLM으로 파이썬 샘플 코드는 만들 수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개발자 수준으로 만들려면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는 도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여기 경로에 지금 이미지가 세이브가 됐네요. 그래서 한번 가서 열어보면요. 이 템포 디렉토리 밑에 지금 이미지가 생성됐는데요. 한번 가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요 방금 전에 이미지가 그 하늘을 나는 돼지가 있는데요. 일사라고 해서 요 이미지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요 이미지를 제가 한번 복사를 해서 열어볼게요. 이렇게 하고 그 이미지가 이 복사가 됐을 거니까요. 자, 여기다 복사했는데 이렇게 지브리 스타일로 하늘을 나는 돼지를 그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그려준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은 오픈 AI가 이미지 그리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들을 LLM이 호출한 거죠. 그래서 이 워크플로우 자동화를 이용해서 이렇게 다 하나하나 메이크나 제피어나 NAM 같은 걸 통해서 그 세밀하게 제어하는 걸 만들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이런 MCP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기존의 LLM에다가 이런 워크플로우 자동화 할 수 있는 것들을 보다 쉽게 구현할 수 있는 방식들이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들은 이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컨셉과 맞물려서 최근에 많이 주목받고 있고요. 이 굉장히 파워풀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런 식으로 워크플로우 자동화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이 워크플로우 자동화가 기존의 RPA하고 다른 점은 생성형 AI, 특히 최근에 이런 다양한 형태의 고성능 LLM들을 접목시킴으로써 기존에 사람이 관여를 많이 하는 의사결정이 필요한 복잡한 워크플로우를 많이 개선시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